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때 참 정리인 정청래입니다. 참 정리인으로서 빨래 끝. 공천 갈등 끝. 이제 진군의 나팔 울리면서 총선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선 주요직들 거의 공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많고 네. 창당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 그게 이제 한 3주간 연속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졌기 때문에 뭐 언론 지형을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런 보도가 많이 쏟아졌고 그게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딱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요. 빨리 공천 끝내라. 빨리. 네. 이번 주 끝나는 거죠. 다. 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선 지역 몇 군데 어제부터 예. 이재명 대표가 종로를 시작으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가서 그동안은 우리 깃발이 안 보인다 이런 거였거든요. 드디어 이제 민주당의 깃발이 현장을 누비면서 할 거고요. 오늘은 영등포 김영주 부의장 탈당 지역 거기를 두시에 갑니다. 네. 일정은 메시지입니다. 컨셉이 다 있습니다. 종로 곽상원 후보를 간 것은 노무현 정신으로 다시 똘똘 뭉쳐서 이 난국을 돌파하자 이런 의미고요. 오늘 영등포 가는 것은 말 안 해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거 제가 앞에 전현희 후보한테도 한번 여쭤봤는데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차분해요. 이게 여러 가지 물어보려고. 탈당까지는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오래 정치하신 분이 그 상대당의 총선 직전에 입당하는 거는 그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배신의 정치, 변절의 정치 하지 않았습니까? 뭐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네. 어쨌든 이번 주에 다 끝나는 거죠. 경선 몇 군데 남았는데 그죠? 사실상 다 끝난 거죠.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은 무음공천, 무풀공천이잖아요. 이 과정상에서는 무풀보다는 악플이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출렁거렸다가 합쳐지면 더 시너지가 나긴 그래서 합니다.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 잘하면 오히려 보색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어의 미술사로서 보색 효과. 제가 정청래 최고에게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언어의 맙소사라고. 근데 언어의 미술사. 저는 언어의 미술사, 언어의 색을 칠한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는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여러 전망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네.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다가 정설인 것처럼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한 달 쭉 냈어요.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인데. 선거 때는 화나서 화난 결정, 또 못난 결정, 잘못된 결정, 잘못된 만남 이런 게 많이 있듯이 그리고 와전되는 것도 많죠. 그리고 와전 확대, 과장, 왜곡, 축소 이런 게 많잖아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결정했구나 하고 발표해 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기로 했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고맙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이러저런 추측성 보도가 났는데 사실이 이제 아닌 것으로 됐고 그래서 과정에서 이러저런 뭐 억측과 부풀리기 내지는 축소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역시 임종석답게 당의 결정을 이제 수용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좀 마음을 추스리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 최고가 8년 전에 컷오프 되고 나서 네. 다들 그때는 탈당하라고 했어요. 지역민들이 지역민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이 거의 99.9%가 탈당하라고 그랬죠. 더 컷 유세단에 대해서 기사들도 잘못 쓰는 데도 많던데 네. 더 컷 그러면 컷오프 할 때 컷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컷오프 동지 회장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그랬죠. 근데 손혜원 의원이 그건 부정어다. 컷 당하는 거. 그래서 시옷 받침을 2개로 쌍시옷으로 컷 유세단을 하면서 더 컸다. 똑같다. 이렇게 해서 정청래의 길이 과히 틀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정청래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로서. 그것이 살 길이 아닌가.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야말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 사직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출마하고 그냥 끝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전국 유세를 본인이 나서겠다면 그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색 효과가 크게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4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덕헌 유세단을 하고 총선 끝나고 나서 책도 4년 동안 3권 쓰게 되고 방송도 거의 매일 하게 되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때보다 더 바빴어요. 그리고 KTX 타고 그 지역 이제 강연 가다 보면 막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막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지금 국회의원 아닌데 그러면 무슨 국회의원이 아니냐고 방송에 매일 나오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떨어진지를 모르시더라고. 네. 근데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또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새로운 미래하고 힘을 합친다 이런 전망들도 있긴 하던데 네. 새로운 미래가 많은 자초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있었죠. 이준석 개혁신당과 통합했다 실패하고 또 임종석.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임종석 실장 뭐 기대하는 게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자초되고 그리고 저는 출마 선언하면서 지역구를 얘기 안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만큼 지역구는 고민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새로운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름 자체만 네. 보면 홍영표 의원이 출마해서 합친다든가 구도를 바꿀 만큼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탈당 안 하고 당을 위해서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언론에 갑자기 유시민 전 장관 선대위원장 소도 나오는데 이거는 낭설인 아니겠어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빨래 끝 공천 끝 진군의 나팔을 울리면서 가는데 그럼 이제 바로 선대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통합 선대위 이런 말은 좀 구태의연한 것 같다. 그래서 정신은 그렇게 가되 예를 들면 정권 심판 선거 대책위원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 전망도 있던데 그것도 이해찬 대표는 제가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이재명 시대 다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시대 정신에 충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원로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시대 이번 총선에서도 본인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대위원장으로 나서실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토론회 하자고 요구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예. 저도 제안했어요.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사회자는 한동훈이 맡아도 상관없다. 나도 물어볼 게 많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학력 경력 부풀렸다고 대선 때 사과했는데 지금 심정은 어떠냐.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하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왜 그랬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카톡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뭐였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대1 토론을 제안했는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회의원 출마조차 못한 사람하고 제가 격이 맞지 않는다. 근데 제1의 권력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 이미지.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토론을 해보고 그분의 속내를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파트너는 국회의원 출마조차 못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죠. 보통 뭐 영수회담이 옛날 용어다. 그래서 뭐 하긴 하는데 그냥 편하게 쓰면 영수회담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